강의 시간입니다. 1648년 8월 21일 22시 해시입니다. 해시. 여기 보면 첨단을 했는데 정시를 구하기 위해서 한자를 지적해라 했더니 만자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만자가 12액입니다. 그래서 해시로 봤습니다. 만자가 12액이니까 해시로 본 겁니다. 유기격, 유도의 격, 천만격, 사절격입니다. 낮점. 낮점인데 해시로 했으니까 낮점에 해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월장은 성광이라고 하면 성광, 병인일, 해시, 육국 이렇게 됩니다. 이 날짜를 사주로 해보면 무자년, 경신월, 병인일, 기해시 이렇게 됩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도 예측이 가능하긴 한데 이 사주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주 통변이 어려워서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주를 가지고 예측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직점이니까 관을 봐야겠죠. 관하고 일간과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신자진 하려고 하니까 인신충해버리지요. 그래서 신자진이 안 됩니다. 신은 뭐 따로 못하고 다음 순서가 인인데 인에 합하려고 하니까 인신충 해버려서 역시 인에 합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놓여 있는 건데 다시 연에서 신자진을 하려고 해도 인신충해버릴 것이고 인에 합하려고 해도 인신충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따로 신 따로 인 따로 해 따로 이렇게 있다고 독단적으로 서로 뭐 합작용이 없는 상태로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자진 하려고 하는데 인신충해서 안 되고 있다가 인이 순수가 돼서 인에 합하니까 신이 바로 신자진 합 이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신자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의 합 이렇게 되었다 보면 인의 합은 목이지요. 목. 신자진 하면 수국인데 이거는 뭐 짧은 기간 뭐 적어도 5, 6년 아니니까 격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의 경투가 나고 신자진 수국의 금수가 굉장히 왕하지요. 인의 합 목했다 하더라도 해수가 있으니까 해수와 합한 거니까 금생수 해서 이 목 자체가 선목입니다. 선목의 상태니까 선목은 화를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관이 너무 왕하고 이 인 자체가 목생화해서 관균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사주만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육임 가국이 굉장히 난해해요. 지금 여기 보면 길조도 들어있고 흉조도 들어있어서 어느 쪽인지 많이 흉인지 길인지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 육임 지남 저자는 보면 일덕야시 낮에 밤점을 얻었다.
관기가 순공, 관이라는 겁니다. 관기라는 것은 관을 의미합니다. 정관. 관이 순공입니다. 병이는 갑자순이니까 갑자순 갑자순인데 자가 공망은 아닌데 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귀인이라고 본다면 귀인과 천을 귀인이라고 한다면 천을 귀인과 관성이라고 한다면 병정일에는 해유가 귀인이니까 간상의 자는 공망이 아니지요. 술의 공망인데 여기 보면 귀인 있지요. 야귀 연막귀인이 술의 공망이지요. 연막귀인의 관성이니까 이 해수가 수국화니까 관성입니다. 그래서 경광기순공 관과 귀인이 그러니까 관도 되고 귀인도 되죠. 순공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지에 있는데 그걸 따졌습니다. 태세 발용거길 태세가 발령이 되었다. 초전이 되어서 간상도 있고 해서 일간을 극한다. 이 경우는 관직점에는 길이 될 수도 있죠. 태세라는 것은 태세가 일간상에 임했다는 것은 매우 길조인데 이걸 일을 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유김진암 저자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 간상에 태세가 임하고 관이면 상당히 길조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유김진암 저자가 간상의 태세가 발용 극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길조로 한번 봅시다. 길조로 보고 일단 길조로 놔두고 전장 최호상극 전장이 최극이 되었지요. 말전이 목극토 토극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장 최극이라는 것은 처음에 일어나는 일, 중간에 일어나는 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초전, 중전, 말전인데 여기가 서로 상극관계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삼전제국이면 여러 사람한테 속는다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추천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기임하게. 그래서 이건 일단은 흉조로 봅니다. 간상 여기는 길조로 보고 그 다음에 간지구상이라고 했죠. 간지구상. 그러니까 간지가 모두 상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극하고 있고 수극하고 있고 이건 어쨌든 흉입니다. 흉조. 그다음에 용신극하. 용신극하면 어떤 일로 인해서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용신이 하적상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거고 하극상하면 상극하면 어떤 일에서 물러난다는 건데 이것도 흉조입니다. 삼전체육도 흉조고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간상에 태세가 있어서 태세관이 있어서 길하긴 하지만 음양이 모두 상했고 그리고 일지상에 귀인이 있는 것도 길조지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간상 태세가 있는 것도 길조, 태세관상 길조, 일지상에 요 귀인이 있는 것도 길조. 이 두 가지는 길조지요. 근데 흉조를 보면 지상에서 아래를 극하고 간상에서 아래를 극하는 것 하나, 삼전 제극이 둘, 용신 극하 셋. 이렇게 따져보면 어쨌든 길할 듯 하지만 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김진암 저자는 바로 태세 발용 거길 이렇게 해서 이것도 흉조로 봤고 전장 최호 상극 삼전이 제극이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극한다는 것. 용신극하 용신극하라는 것이
보통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게 된다. 어떤 다른 이유로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간지구상, 일록공묘, 한지에 있는 녹은 살펴봐야 되는데 일록이 인묘했지요, 인묘. 그리고 자연에서 출발하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자연이니까 공만 그대로 유지되다가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한참 걸립니다. 월로 따지면 지금이 신월이니까 공망을 벗어나려면 6월, 수월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일록도 일간의 녹도 공되고 묘에 들었다 해서 두 가지 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길조인 듯한데 끝내는 흉으로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역이라는 것은 뭐 탄핵당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흉과 길이 겹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주로 판단을 해보면 신자진의 인해합 이렇게 간다고 보고 그러면 금수왕하기 때문에 이목이 수균을 돌려서 일간을 생해야만 관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인 자체가 선목이 되어버립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관을 받기가 힘들다. 관의 기운을 받기가 힘들죠. 관이 나한테는 흉조입니다. 흉조. 신자진 이렇게 되고 인해합 목했지만은 수가 너무 왕해서 인해합해도 목으로 변한다고 해도 수기운이 많아서 선목 상태라고 봐집니다. 인해합해서 나온 목도 섭할 가능성이 많지요. 주변에 금수가 너무 왕하니까 신자진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큰 수국입니다. 그리고 경신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선목 상태로서 관의 기운을 목이 돌리지 못해서 내가 관 기운을 받을 수도 없고 관에 대해서는 내가 흉하게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전을 보면 태세가 일간상에 있고 관이 된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건 길조라고 봅시다. 이 길조. 그리고 일지상에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이 있는 것도 길조. 두 개가 길조지요. 근데 이제 흉조를 따진다면 삼전이 제극이 된 것. 그 일의 마지막 일과 중간 일과 끝의 일이 서로 상극을 해서 흉이라는 겁니다. 이게 1조건 내지는 2조건 정도로 봅시다. 이게 최극이니까 흉. 그 다음에 지상이 일지를 극하고 이게 세 번째 수가 그러니까 일지가 일간상 일간을 극하고 이것도 흉조. 사 집안을 보면 그러니까 일간 상태를 보면 일간이 사일 때 밑에 술이 있지요. 그래서 일간 밑에도 술묘가 있고 인 밑에도 일지 밑에도 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지가 여기 있지요. 일지가 일지 밑에도 묘가 있지요. 그 인택 사람과 택이 모두 좌묘 묘 아래에 놓여 있다. 이 부분도 흉조지요. 그리고 한지의 녹을 살펴보면
녹이 정말 입공이 되어 있습니다. 입공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흉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간상의 태세에 관하고 일지상에 귀인이 있어서 그냥 얼핏 보면 길조인 것 같지만 다시 연막 귀인도 입공묘가 되어 있죠. 병정의 해육이니까. 그래서 흉주가 너무 많습니다. 길조는 두 개인데 흉주는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 태세에 큰 길이 있음에도 귀인의 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결국은 탄핵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탄핵을 당해서 상당히 비참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길조였는데 흉이 너무 많네요. 더 따져보니까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사주로 본다면 신자진 수국에 인해 한목 목이 생겨났다 해도 신자진 수국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큰 수국입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커요. 신자진은 세 개가 모여서 수를 이뤘으니까 물론 신 따로 자 따로 진 따로 있으면서 수국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경신이라는 게 또 투간이 되어서 금수가 더 왕해졌습니다. 인해 한목이라서 목이 생겨난다 해도 이 많은 금수 기운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 그래서 선목 상태가 되는 거고 경신금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금극목하니까 또 이게 금이 목을 치면 또 목이 더 잘게 또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선목불능생화 상태입니다. 사주를 봐도. 그래서 육임을 보면 언뜻 보면 헷갈리기 쉬운 게 태세가 일간상에 있고 관성이니까 그냥 보면 매우 길조지요. 그리고 일지상에 유기인이 있으니까 이것만 얼핏 보면 아, 이 사람은 관직점에 매우 길해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쉬운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전 제극이 되어 있고 이게 흉조 둘 지상이 지를 극하고 셋 간상이 일간을 극하고 넷 병의 기궁은 산데 사 아래를 보니까 술 그래서 인택 여기가 인이지요. 식구들 인도 하에 묘가 있으니까 자묘했지요. 인도 인택인데 인을 보니까 인도 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택 구묘 인택 구자묘에서 인택 사람과 택이 모두 일간 음양이 모두 묘 위에 앉았다. 그리고 한지에 있는 녹도 입공되었고 이게 1조건 흉 자묘했다 2조건 흉이 너무 많네요. 자세히 따져보니까 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혹되기 쉬운 게 일관상에 자태세 자태세가 있고 일지상에 유귀인이 있어서 이것만 보면 대단히 길할 것 같았는데 나머지를 자세히 따져보니까 흉악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탄핵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끝이 좀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격이라 해서 유기격도 보면 길조인데 뭐 길조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이 과가 길조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갑절축 병인하니까 갑자가 먼저 맨 먼저 왔지요. 순수가 먼저 왔으니까 유기격인데 매우 길조지요. 그리고 일순주평격이라 해서 갑자부터 갑자 을축 병인정묘 모진기사 경호심 임신격이 일순주평격이지요. 이렇게 보면 또 이 길조가 만만치 않지요. 갑자의 순수 태세 같아서
마지막에 귀인이 장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순 주평격이라는데 이 부분도 또 길조입니다. 길조긴 한데 이 일순 주평격은 일이 흉해졌을 때는 일이 잘 풀려 나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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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까 갑자에서 개유까지 갔다가 또 일이 개유에서 다시 갑자로 갔다가 일순주평격이라는 것은 흉일 경우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인데 여기 현혹되기 쉽죠. 관상의 태세, 관성, 일지상의 귀인이 일순주평격에 갑자 유기격에 그러니까 순수라는 것은 갑자순이니까 갑자의 맨 처음이 발용이 된 경우입니다. 조정이 된 경우 그걸 유기격이라고 하는데 일간상의 태세의 순수가 일지상의 계유 끝에 해당하는 귀인이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임금과 귀인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이끌어준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어, 유기격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이 돼버리면 이건 길조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용신극하라는 것도 어떤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관직에서 밀려나게 된다. 삼전체극 그리고 일간과 일지가 모두 묘에 자해 있고 일간의 녹도 자묘 입궁되어 있고 연막귀인도 입궁이 되어 있고 해서 쉽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상당히 현혹되기 쉽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여기서 길과 흉이 엇갈려 버리니까 길조를 보면 갑자의 순수가 일간상 순미가 일지상을 해서 일순주평경입니다. 계속 일이 왔다 갔다 길조는 끊이지 않고 풀리질 않지요. 그러니까 흉조는 또 계속 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흉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순주평격은 그냥 보면 태세관성의 뭐 귀인에서 뭐 임금과 신하가 계속 일을 돌봐줄 것 같지만 이건 엄밀하게 따져보면 임금이 나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극화, 금극목, 일간, 일지가 모두 묘에 자했고 앉았고 삼전체극, 용신극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이, 인묘, 연막긴, 입공 그래서 이과는 상당히 길조 같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일순주평격이라 해서 일순주평격도 과국 전체가 길조일 때는 계속 길이 생기는 거고 길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계속 길이 되는 거고 흉할 때는 계속 흉을 끌고 있다는 것. 일순주평격 이 하나만으로 이 하나는 길흉이 없다는 겁니다. 길은 계속 길하고 흉은 계속 흉하고 사묘 복생도 그렇지요. 이전에 흉이 있었으면 흉이 다시 일어나고 길이 있었으면 길이 다시 일어나고 사묘 복생이라는 것은 길조 흉조와 관계없습니다. 옛날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회항격도 그렇죠. 사과삼진이 분리가 안 된 경우 사과에 있는 것이 모두 삼진이 되었을 때는 회항격이라 해서 그 경우도 길은 계속 길어지고 흉은 계속 흉해지고 삼위복생도 그렇고 일순주평격도 길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계속 안 풀리는 거고 잘 풀려나가면 계속 잘 풀려나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이 과는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연월일시를 빼고 유기
뭘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연월일시를 다 포함하면 뭐 수만 개도 넘을 테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연월일시에서 변화가 오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연월일시를 빼버리고 유김가국만 설명해 놓은 건데, 여기를 봐도 보면 간상 순수 지상 순미에서 일순 주평격이라고 했습니다. 간상의 순수, 갑자순이니까 갑자가 먼저 왔지요. 순미라는 것은 갑자순 중에는 계유가 맨 마지막이지요. 그래서 순수 순미에서 일순 주평격인데, 이것은 길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계속 길하고 흉은 계속 흉해진다는 것, 이건 길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유기격이라 해서 갑자순 중에 갑자가 초전에 왔다는 건 길조였지요. 그건 길조, 그 부분은 길조고, 그 다음에 인택자묘, 사람과 택이 일관과 일지가 모두 묘에 앉았다는 것, 그거는 흉조지요. 일순 주평격 시종이 했는데 시종이는 아닙니다. 시종이 한결같다는 건데, 길은 계속 길하고 흉은 계속 흉하고, 인택자묘, 그러니까 일간과 일지가 모두 묘에 앉아 있다. 간지구상 일간과 일지가 모두 하극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순 주평격은 시종이 길격이라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용신극한 부분은 관직점에 있는 사람은 관직에서 자기 뜻이 아닌데 밀려 나오는 경우가 용신극합니다. 순기라는 것은 갑자순과 갑술순의 축, 이건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갑신순, 갑오순, 이 부분은 없네. 자지요, 자. 갑진순, 갑인순, 해. 그래서 삼전의 해자축이 모두 다 있으면 연주격이라서 아주 길하게 봅니다. 이건 뭐 이전 시간에 한 것 같고, 인중삼기는 임계시는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이것도 임계시를 해놨네요. 두 번째 유김지남 신뢰를 보겠습니다. 양력 1638년 3월 27일 20시입니다. 20시면 술시인데, 묘는 태충이라고 합니다. 태충, 크게 충돌한다는 건데, 묘가 주역으로 보면 진이죠. 진, 동방, 정동방은 진입니다. 진괴. 그래서 태충이라고 하고, 묘는 또 술에나 차, 나쁜 의미로는 관을 의미합니다. 관, 관처럼 누워 있는 것, 관뚜껑처럼 되어 있고, 병오일 술시 제8국입니다. 참관격. 참관, 이게 또 여기 보면 참관격이기도 하지만 매골격이지요. 사과가 바로 초전으로 들어갔지요. 진술이 초전이 되어 있으면 일이 많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괴강이 입초전하면 참관격이라서 일이 많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를 사주로 하에 보면 무인년, 을묘월, 병오일, 무술시입니다. 보면 병오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김지남 저자는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해광기 작관 시임지, 해광기가 작관, 귀인이 작관에서 지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상에도 앉았나 보지요.
이 관은 아마도 이게 쭉 읽어보니까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누가 총진관 무슨 뭐 굉장한 어떤 관리 직품 같은데 이거 뭐 정확히 찾아봐도 없네요. 검색을 해도.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점단한 걸로 봐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배울 점은 뭐 누가 뭐 되느냐 이 부분은 뭐 성씨 관련해서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유기화학으로는 누가 될 것인지 성씨를 판단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 그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의 연명 행연을 다 따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서 배울 점은 양사 현묘가 된 경우는 이거 뭐 낮점 밤점에 모두 등사가 있는 경우 술에 임한 경우 양사 현묘지요. 이런 경우는 백호로서 충하면 흉제 흉해서 흉은 흉으로 파한다. 묘일 경우 진술일 경우입니다. 양사 현묘가 진이거나 술이거나 할 때 백호가 다시 묘에 임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흉으로 흉을 제한다. 적으로 적을 제한다. 이렇게 되면 양사 현묘가 풀려버립니다. 이 부분 외에는 뭐 그다지 볼만한 게 없네요. 여기 보면 이 과국을 연어일시를 빼버리고 설명한 건데 양사현묘라고 되어 있지요. 양사현묘는 흉제흉으로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흉제흉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등사가 간상의 양사현묘의 술의 양사현묘일 경우는 백호로 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성천을 내 신지격을 배우셨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력 1637년 8월 12일 20시입니다. 올장 오는 성광입니다. 성광, 기미일, 술시, 주점, 국지격은 삼전이 해묘미가 된 경우입니다. 국지격은 먼저는 곱게 자라다가 나중에 굽어진다 해서 굽을 곡자 바로 성장할 직자에서 국지격이라고 합니다. 교동격은 육합천호인 경우는 교동격이죠. 천호가 앞에 있고 육합이 뒤에 있으면 인력격입니다. 인력격은 엄란한 여자, 육합천호는 교활한 아이 이렇게 됩니다. 유검격은 사과 삼전이 모두 미유의 충묘사로 된 경우 유검격이라고 합니다. 1월 사조로 만들어 보면 청충년, 무신월, 기미일, 갑술시 이렇게 됩니다. 기미일에 초전묘, 중전해수, 말전백호 이렇게 되었습니다. 육합천후, 교동격. 여기 보면 간지가 모두 사상을 당했다. 이거 뭐 천간이 아니라 천반에서 집안을 꺾겠지요. 여기도 천반에서 집안을 꺾겠으니까 태극으로 보면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지고 사상으로 갈라지는데 그 출발점부터 흉주가 나왔습니다. 뭐 국토했으니까. 그리고 축인묘 하면 축 다음에 묘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게 연지의 전이지요. 상문조격이 다 들어갔지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해묘미 목국으로 본다면 상문조격이 사과삼전에 가득합니다. 충년에 점한 게 아니면 상문조격살이 안 되겠지만 충년의 점에서 사과삼전에 상문조격이 가득해서
이를테면 초상이 가득난 형국이라서 일단은 뭐 관이 이렇게 임하고 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거 해묘미 목국으로 상문족의 국이 되어버렸죠. 해묘미라는 것은 스케일이 큰 겁니다. 유기면에서는 해묘미를 사업을 잘 따지진 않는데 여기서는 상문조객살이 들었으면서 사과삼전이 전신의 상문조객살이지요. 이거는 뭐 아무리 길조가 들었다 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군이 군사 전체가 다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상조전봉, 상문조객이 전부 다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과전에 길신이 있다 해도 그런 문제가 옵니다. 이전에 중국 그 경제 문제 시진핑이 어, 어, 중국 그 지도자로 올라섰을 그 해에 중국인지 대만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유기모로 점단을 했습니다. 시진핑 통치 아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사과삼진이 매우 길조가 많았습니다. 뭐 월장도 타고 태세도 타고 굉장히 길조가 많았는데 그게 한 5, 6년 흐르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길조가 많았지만 사과삼진이 모두 상문조객으로 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무술년부터 기에 이렇게 가면서 중국이 속대밭이 돼 가고 있지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상문조객이 다 타 있으면 지금은 뭐 상당히 길조인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국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울 점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상문조객이 가득 타버려서 끝내는 상문조객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여기는 뭐 전군이 몰살을 당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행년상에 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년상에 연명은 띄고 행년은 이제 나이 순으로 따져가는 거죠. 행년상에 유가 있는데 유가 충파 광국 그러니까 묘를 충해버리니까 충파 광국 그 목국을 충파를 했다는 겁니다. 목국을 극해버렸다. 이게 뭐 관직점 같으면 관을 행년에서 제해버렸다. 추절이죠. 추절의 유금이 진기인데 이 행년상이 관국을 파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귀인이 지망, 귀인이 입궁되고 귀인이 귀인 이복이지요. 귀인 이복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전군이 몰살을 당했다. 그래서 겨우 돌아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다음 6임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묘 3월 개요일 신묘 3월 개요일 얼묘시입니다. 창륜 착은 깎는다 이 말입니다. 깎아서 바퀴를 이용하니까 깎아서 바퀴를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초전, 묘, 중전, 술, 묘술사 이렇게 되면 창륜이라고 합니다. 창륜. 반대로 사술묘 하면 주인격 하죠. 주인격.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묘술사 이렇게 되면 창륜격. 사술묘 이렇게 초전이 사, 중전이 술, 말전이 묘면 주인성은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유학당에서 나온 프로그램 6인반 조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공개된 것. 그 프로그램으로 개요일, 묘시, 술월장
그러니까 그 대의학당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여기 임자 있는 곳을 누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개요일로 바꾸고 몇 시로 수료일정 이렇게 하면 이 삼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삼전 조식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의견이 있어서 다른 이론을 따른 것인가. 그래서 이 대유학당에서 나온 이 유기민 조식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되 반드시 유김 720과 조식된 것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비교하고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만 믿었다간 잘못하면 삼전을 잘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삼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김 지남 저자도 이 K169을 묘술사 이렇게 했고 다른 720과 조견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묘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론을 쓴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그 720과 조견표를 하나나 둘을 다른 종류를 구비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삼전이 같은가 같은 과가 나오는가를 비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뽑고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삼전 조식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삼전 조식하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유기임을 정단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연월일시를 사주로 하에 보면 신묘년 임진월 계유일 을묘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요일이죠. 개요일. 초전주작, 중전술백호, 말전사, 묘술사, 창륜격입니다. 창륜격. 유김 지남 저자는 태세의 성주작 발용했네요. 묘가 태세지요. 묘가 태세에 주작이 임해서 발용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초전이 태세의 주작 문서니까 주유 문서동이라 했다. 문서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 중말전 재관공함했습니다. 술토는 토국수하니까 관이지요. 내가 수국하니까 관과 재입니다. 근데 이 공망이란 조건이 어떤 경우는 출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공망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유의 술의 공망이니까 지금이 묘년 아닙니까? 점잖은 시절이 진사오미 신유 술해야 진실이 되죠. 진실이란 것은 술이 원래 공망인데 그 공망과 동일한 글자가 들어오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술년이 되어야만 출공이 되겠죠. 해년을 지나야만 출공이 되겠죠. 그래서 자년에 가서야 비로소 수리가 출공이 되는데 월로 따진다면 진에서 진, 사오미, 신유술 세 달, 네 달, 여섯 달을 기다려야 되죠. 여섯 달 기다리면 술이 진실되고 해월에는 술이 출궁하고 해도 진실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월에 모두 출궁이 되고 자월에는 완전히 출궁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지요. 이렇게 그 구간이 너무 깁니다. 여섯 구간을 넘어가면 과전 중에는 공망은 분명한 공망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에 태세, 성, 주작, 발령, 중전, 관성, 공망, 말전, 재성, 공망, 재관이 모두 공망이지요. 그래서 태세, 성, 주작, 발령, 주유, 문서동 해서 두려운 것은 중말전, 재관이 모두 공망이다.
그래서 공명이나 관직점은 필유, 유시무종, 필유시무종. 처음은 있을 때 종말점 공명이니까 그 끝이 희미해지거나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지상, 월근, 등사묘. 이 월근 진이지요, 진. 진에 등사가 임했지요. 이거 양사현묘가 될 겁니다. 낮점, 밤점에 모두 등사가 임하면 양사현묘가 될 텐데, 양사현묘가 아니더라도 등사묘는 좋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등사묘는 좋지 않은 건데 이걸 흉제의 흉이라고 했지요. 백호가 묘에 임하고 다시 이를 충해버리면 흉제의 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사가 공망이 아닌데 일간의 묘이면서 일지상에 있지요. 등사묘가 일지상에 있으면서 일간을 극합니다. 등사묘 자체만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일간의 묘죠, 일간의 묘. 그래서 주 뭐 상대 부족 뭐 이렇게 했는데 초말전이 양기가 공지. 개요일에는 사묘가 기인입니다. 여기 여기 약이 연막귀인. 이렇게 해서 이게 진을 공하고 있죠. 묘진사 이렇게 공하고 있죠. 일간상신을 공하고 있고 중전호기, 중전술백호가 지상에 등사하면 나쁜 것을 제해버리니까 이 흉제의 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묘함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귀인이 공묘, 귀인이 공만기 일조건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귀인이 공이거나 공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인이 공, 입공되고 귀인이 인묘 두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귀인 공묘 하지 마시고 귀인이 입공, 그 다음에 귀인이 인묘, 사가 수렴묘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귀인이 공의 묘에 들었고 용록극절 한지에 있는 녹을 살펴봐야 됩니다. 녹에 청룡이 있죠. 청룡이 수는 사에서 극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용신 극하 했지요. 용신 극하하면 자기 뜻과 달리 관직에서 물러난다. 용신 하적성하면 하극성하면 자기가 물러난다. 용신이 극하하고 아래로 극하고 수는 화에서 절이 되니까 극절이라고 해서 용록극절. 종비선오지상 마지막에는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세의 자극방. 태세는 묘지요. 묘를 보니까 신 위에 앉았지요. 자극방이 이 방이라는 겁니다. 신이 일간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필류 겉은 기쁘나 이면에는 분노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끝은 안 좋았다고 합니다. 파면되었다고 하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묘술사는 창륜입니다. 초전이 사, 중전이 술, 묘가 말전이면 주인성원입니다. 창륜 바퀴를 깎는다. 단호할 태세성 주작발용 태세가 묘입니다. 묘 태세가 묘지요. 태세묘 태세성묘 주작발용 거기다가 정신이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주작이. 그래서 주작은 문서의 신임으로 주로 문서동이다. 그런데 혐 중말전 재관이 공망이다. 개요는 그 다음이 갑자순이니까 술의 공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묘년이니까
술련까지 가려면 진사오미 신유술. 술에 가서는 진실이 되겠죠. 진실. 공망인데 술련이니까 태세가 임하니까 진실. 해년에는 해가 진실이니까 술에 해년이 돼야 다 공망을 벗어나죠. 이게 너무 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여섯 구간 이상 넘어가고 월에서도 술까지 넘어가려면 사, 오, 미, 신, 유, 술 이것도 여섯 구간이죠. 일곱 구간 가야 완전히 출공이 되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중전, 관성, 백호 공망, 말전, 재성, 기인 공망. 중말전은 분명한 공망입니다. 그래서 초전은 폐쇄성수적 발령에서 좋지만 중말전이 모두 공망이 되어서 유시무종이라 했습니다. 처음은 있지만 나중은 없다. 그리고 지상에 월건이 맺지요. 월건이 임하고 등사 묘의 일간의 묘지요. 등사 묘 거기를 하고 그래서 초말전이 양귀인 이게 공망이 아니면 참 좋죠. 초말전이 일간 일지상신을 공하고 일지상신의 등사묘가에서 나쁜데 백후가 공망이 아니라면 충해져서 이 부분을 해소해서 기량이 되겠으나 지금은 중말전이 공망이지요. 그리고 백호도 충진해서 이 나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공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지에 녹을 살피면 청룡이 있죠. 청룡이 용신극화하면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관직 직업을 그만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는 화에서 절이 되니까 용록극절 그래서 결국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했네요. 태세 집안이 신인데 이 신이 일간상에 있으니까 이것은 뭐 끝은 기쁘나 분명히 뭐 임금이 진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뭐 파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중전술호가 있고 등사 일기했죠. 일가 일지상에 그래서 연중전술호 가입하며 충사에서 등사는 백호가 묘에 있을 때는 술진충으로 파할 수 있다. 흉제 흉으로 흉을 대한다. 흉 자산야 흉이 스스로 흩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기는 이복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 귀인이 이복이 되어 있죠. 귀인이 진술지에 임해 있으면 이복이지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단자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기 뜻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생쯤에 귀인 이복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첨단자가 평생 사주가 아닌 일반 점단 같으면 귀인 이복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원하는 바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20과 중에 K의 1, 6국을 연월시 없이 요약해 놓은 걸 보면 묘가 진술충미가 좌우묘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술충미가 좌우묘유가 들어가 있는데 좌우묘유는 전부 문이지요. 오는 음이 들어오는 문, 자는 양이 들어오는 문, 음양의 문입니다. 좌우가 묘 묘유는 밤낮이 바뀌는 문이지요. 묘시 유시니까 자시 오시는
자에서 일량이 생깁니다. 오에서는 일음이 생기고 자에서 일량, 축에서 이양, 인에서 삼양, 묘에서 사양, 진에서 오양, 사에서 육양, 오에서 일음, 미에서 이음, 신에서 삼음, 유에서 사음, 술에서 오음, 해에서 육음, 다시 자에서 일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오는 음양의 문이고 묘유는 일월의 문입니다. 그래서 좌우 묘유는 전부 문호입니다. 문호. 근데 이 문호 밑에 전부 묘가 성에 있죠. 묘가 올라 있습니다. 이러면 네 개의 묘문이 열린다. 묘문이 열려서 사과삼지 흉하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묘문이 열려서 역시 이것도 길조가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묘문계 했죠. 유구 일묘 임유 성사 묘문계 했습니다. 좌우묘유가 묘 좌우묘유의 진술층이가 타고 있으면 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묘문계 하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유김 첨단 실내에 나오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57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유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